안녕하세요, 다올드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파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이 커뮤니티에 꽤 관심 있는 뉴스가 떴었죠. 바로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미카 백서가 링크로 공개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백서 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셔서 이 백서를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미카 백서는 2025년 10월에 작성된 공식 문서로 나오고 있고, EU인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작성 주체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바로 파이빗 리미티드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EU 기준으로 우리 파이는 투명하고 안전하고 사기 아닌 정상 프로젝트이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즉 파이 측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 파이 프로젝트만 이렇게 미카 백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이렇게 미카 백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가문과 연관이 되어 있던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 역시 파이와 같은 시기에, 즉 2025년 10월에 미카 백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필 2025년 10월에 이렇게 미카 백서들이 여러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면요, 미카 백서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남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EU는 12월부터 백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유럽의 EU 거래소들은 이미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에게 12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새로운 미카 기준을 충족을 해서 백서를 작성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지금 10월, 11월에 맞춰서 미리 백서를 준비하고 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이 백서 없이는 유럽의 EU 국가들에 한해서는 상장 자체가 불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카 백서를 읽어보시면요, 기존의 암호화폐 백서와는 완전히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미카 백서는 EU가 제시한 정해진 템플릿을 따라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백서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대거 포함이 되는데, 특히 이 ESG, 지속가능성, 에너지 소비량, 환경 영향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정확한 수치와 방법론까지 포함을 해서 백서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이 미카 백서를 보시면 이제 에너지 효율성 숫자까지 상세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카 백서라는 것은 승인제가 아니고 등록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등록을 했다라고 해서 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규제기관이 또 백서를 검토를 해보고 여기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거래소에서도 역시 이 파이 프로젝트에게 수정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라는 것이 미카 프레임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 이 미카 백서, 그리고 이 미카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미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미카법이라는 것은 유럽연합, 즉 EU가 만든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종합 규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세계 최초라는 점이고요. 물론 미국이 아무래도 패권 국가이다 보니 결국 미국 규제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 이 완성된 최초의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체제는 EU의 미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이 이 미카법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고 장단점, 산업에 대한 파급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미카가 제시하는 스탠다드가 미래에는 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이 거래소가 미카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또는 미카법 시행 이후로도 EU에서 거래소에서 상장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 그 해당 프로젝트, 코인들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다, 또 그런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면요, 수년 전부터 이 거래소, 스텔라 등으로 인해서 미카법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미카를 중요 키워드로 해서 제가 얘기를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 말이 좀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서로 한 번씩 이어 붙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조각들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더라도 이 파이 프로젝트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요. 아, 파이코 팀이 이런 프로젝트를 원해 왔었구나, 그래서 이런 방식의 기업들과 이런 또 파트너들과 함께 해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파이가 최초로 KYB 승인을 내준 거래소 기업이 바로 이 OKX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X는 올해 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럽의 미카 라이센스를 공식 취득한 글로벌 거래소로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중앙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FTX 사태를 기억을 하지만 거래소는 이 준비금 문제 또는 보안이나 기업 건전성 문제를 항상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가장 먼저 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카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래 시간이 지나서 OKX 거래소만 미카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미카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EU에서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리스트를 보시면요. OKX도 있고 코인베이스도 있고 크라켄 거래소도 있고요. 이런 거래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아직까지 이 미카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일단은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올해 이런 이슈가 있었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파이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파이 상장 관련 투표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투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와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파이를 상장시키고자 했는데 무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니 여론전을 이용한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지속적으로 파이코인을 홍보를 해왔었죠. 누가 봐도 파이 상장 관련 홍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이낸스는 파이를 상장시키지 못했습니다. 파이를 상장시키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건지 이것은 내부자들만 알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바이낸스가 파이를 상장시키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즉 코어팀이 어떤 이유로 거부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바이낸스 상장을 더 뒤로 미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것도 카더라 뉴스이지만 파이코어 팀이 이미 수십 개의 거래소가 파이 현물 상장을 요구를 했고, 심지어 파이 상장을 하겠다 커뮤니티에 광고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거래소들 모두 파이코인 상장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유로는 코어팀이 허락한 거래소에서만 이 상장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겠지만 파이 코어팀이 보았을 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래소 또는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만 1차적으로 KYB를 주고 파이코인 상장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의 수장 니콜라스 X 계정을 한번 보면요. 니콜라스는 기존부터 단 3개의 거래소만 이 팔로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OK 코인이 있었고요. 코인베이스가 있었고 크라켄 거래소, 이렇게 3개의 거래소만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래소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미국 시장에 매우 친화적이다. 두 번째로 규제 준수 프레임에 매우 적극적인 기업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 및 내부 통제 기준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미카 및 글로벌 규제 체제에 맞춰가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사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OK코인은 OKX 거래소거든요. 즉 OKX 거래소, 코인베이스 거래소, 크라켄 거래소 모두 미카 라이센스 취득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우연은 아닐 겁니다. 니콜라스의 경우 보통 프로젝트 수장과는 다르게 거래량이 가장 많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야지, 이것을 1차 타깃으로 놔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미국 친화적인 거래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규제 준수 프레임에 매우 적극적인 기업들이 어딘가, 이것부터 알아보고 이것을 1차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파이가 OKX 거래소에 처음으로 KYB 승인을 내주면서 이 이유를 보자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파이, OKX, 그리고 스텔라, 스탠포드 대학, 이 연결고리가 상당히 촘촘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로 OKX는 이 스탠포드 FDCI라는 연구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 협력 멤버이자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OKX가 투자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이 FDCI 그룹의 공동 디렉터가 바로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 창시자인 데이비드 마지에르라는 이 스탠포드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와 코어팀 서로 이 스탠포드 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파이 네트워크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스탠포드 대학 이 자체 신문에서 파이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파이 창립자가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와 조언, 교류가 있었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두 교수가 스탠포드대에서 교류를 했다, 어떤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악수만 하고 지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예로 여기 같이 실려있는 다른 인물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파이 창립 당시 스탠포드대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 외에도 바이오 공학 교수인 얀 리파르트와도 좋은 교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얀 리파르트라는 인물은 오픈마인드 AI 기업의 창립자입니다. 파이벤처스가 이 기업에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두 개의 기업이 협력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파이 초창기 때 파이 공식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미
다른 프로젝트로 이 파이 네트워크와 협력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언 및 교류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잘 지냈냐 묻고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고 깊은 공동 연구가 여기 존재하고 협력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다른 조각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제가 3년 전에 OK코인 거래소를 제 채널에서 리뷰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OK코인 거래소를 리뷰를 했냐라고 하면요. 당시 이 OK코인 거래소는 세계 최초로 스텔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한 최초의 거래소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요. 2022년 2월 초였습니다. 당시 이 시기를 보면은 조 바이든 정권이 이 코인 관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프로젝트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OK코인 거래소는 스텔라로 USDC를 통합을 해서 미국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상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스텔라 블록체인과 USDC 발행사인 서클 그리고 OK코인 거래소 정도는 이미 미국이 원하는 방향, 그 규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OK코인 거래소가 미국 지금 전 주에 모두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스텔라와 USDC를 사용을 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요. 얼마 전 이 미국에서 운영 중인 OK코인 거래소가 OKX 거래소로 리브랜딩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OKX는 스텔라를 통해서 USDC를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파이의 KYB 업체이기도 하고 그러니 파이가 미국 전역에서 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OKX 거래소를 쉽게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예초부터 한 그룹이었다, 하나의 패키지였다라고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카법을 통해서 우리가 파이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주변의 OKX 거래소 또는 스텔라 네트워크, 스탠포드 대학까지 함께 이해를 해보면서 이 퍼즐을 한번 맞춰가 보면은 좀 재미있는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번에는 파이 미카 백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보면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 토큰은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발행이 될 수 있고 파이의 거래소 상장은 유럽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이 되는데 파이는 여러 EU 기반의 거래 플랫폼에 상장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이 OKX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그 외에 미카 규정을 준수하는 EU 내에 있는 거래소들의 순차적으로 상장이 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미카 백서를 보면 파이의 KYC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사용자들은 반드시 KYC를 완료를 해야 되며 신분증 인증과 때로는 이 생체 라이브니스 검사가 포함이 된다. 이 절차는 가짜 계정이나 어떤 신원 도용 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탁형 메인넷 지갑 주소를 보유하려는 사업체는 KYB 인증을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카처럼 까다로운 암호화폐 법안의 가장 유리한 조건 중 하나가 KYC를 하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탈중앙화만을 외치는 크립토 프로젝트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적절하게 국가와 기관과도 협력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유연성 있는 규제도 받아들이는 크립토들이 오히려 미래에 더 큰 자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중앙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 좋은 특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점에서 파이가 KYC를 진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카 법안에 상당히 유리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파이의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스텔라의 SCP 프로토콜을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POW나 POS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극대화된 이 합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미카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명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이제 유럽 진출을 위해서, 즉 유럽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카 백서를 공개를 해야 되고 어제 이런 백서가 공개가 되면서 커뮤니티 분위기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덕분에 파이 가격도 어느 정도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카 업데이트가 이렇게 뜨고 나서 이것이 X를 통해서 커뮤니티에게 마구 전파가 된 후에 바로 가격에 반응이 온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보시는 게 1시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 파이가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50일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도 50선을 닿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뚫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이평선 기울기도 상당히 완만해져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 무언가 한 번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평선을 차근차근 타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어제 50선 이평선에
파이가 닿으면서 숏 물량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다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숏 스퀴즈를 내면서 일단 50선 위로 타고 올라가는 것은 성공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은 제가 어제 실시간으로 X에서 포스팅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트리거가 하나 필요했는데, 어젯밤에 이 마침 미카 백서가 출시가 되면서 상황에 맞는 트리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